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국이 계속 수습이 안 되고 새해가 됐는데도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한이 연장된 채로 재발부가 됐어요. 네네. 윤 대통령은 그 앞에 집회 나선 강성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버티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좀 가세를 했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러저러한 여론조사도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예. 또 국민의힘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또 다수가 관저 앞에 가서 체포 반대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단 첫 번째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헛발질을 계속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헛발질과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이런 게 국민들이 이제 읽히면서 일종의 이제 반사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2월 3일에 계엄이 터졌을 때 충격과 분노 속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 지적, 비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게 일정 정도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황이 예. 됐잖아요. 그러다가 민주당의 헛발질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총리 탄핵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대선에 유리한 시간표를 만들려는 속셈이 너무 보이니까 네. 그래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아마 양비론적인 민심이 일정 정도 형성이 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그런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수의 결집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들어보면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이 문제는 있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수도권이신데도 수도권에도 있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재명한테 다시 대통령을 맡기느냐라는 위기의식과 분노감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그런 결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어서 네. 최근에 그런 민주당의 어떤 빌미 제공 그리고 최근에 보수 지지층의 반 이재명에 대한 반사 효과가 이런 여론조사 나타난 것 같은데 네. 그걸 믿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반사 효과는 반짝 효과입니다. 반짝 효과. 그리고 결국 그게 착시 현상을 가져오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이 반사 효과에 빠지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저는 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그럼요. 하면 네. 중간에 있는 이제 다수의 국민을 좀 놓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는 건 논리는 있더라고요. 예를 네. 들면 체포영장이 좀 불법적으로 나온 영장이다. 네. 특히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부된 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민주당은 공무집행 방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만약에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가결 이후에 일정 정도 시스템의 안정을 좀 찾는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전체 이 기관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렇고 법치와 헌법에 의한 또 시스템이 지금 총체적 마비 상태 같아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그런 각각의 갈등들이 서로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도 이게 어떻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냐. 예. 그리고 영장 판사가 그 내용에 썼다고 하는 형법 111조인가요? 이 네. 이야기 하는 것도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는 제외한다는 이야기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체포영장 발부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하면서 또 거기에 저항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에서는 이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다. 그런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극한적인 이게 마비 상태가 돼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은 자기 시신들한테 유리한
어떤 시간표대로 하기 위해서 탄핵을 무기한 늦추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탄핵을 또 조급하게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여야가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산할 게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줘야 돼요. 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저는 체포영장 발부는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영장 발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으로 뽑힌 분들인데 네.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일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장 집행을 오히려 법치에 의해서 그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출된 분이 국회의원들인데 네. 그걸 온몸으로 막아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막아서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공수처에 가서 하든가 서부지법에 가서 하든가 예. 아니면 여의도에 가서 하면 되지요. 네. 왜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집회장에 가서 대통령 관자 앞에서 몸으로 막는 모양새를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 모르겠어요. 40명 몇 면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12월 3일 날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비상계엄이 단행된 날 그 국회 본회의장 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에 던진 분은 거기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겹치는 분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심야에 대한민국의 아니네요. 장동혁 의원 한 분 계시네요. 장동혁 의원도 계시네. 네.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당사나 다른 곳에서 TV로 보시던 분들이 예. 또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이 이끄는 그 집회에 새벽부터 가 있는다? 네. 앞뒤가 안 맞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정광훈 목사의 집회와는 다르고 그쪽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같은 한 몸이죠. 예, 뭔가 다 근접해서 있다 그럼요. 보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열광을 받았고 예. 그 배신자 소리 안 들으려면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이 우리 당이 그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정광훈 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 대통령 탄핵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고 5.18을 폄훼하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당의 정체성으로 가면 이 당의 다음에 어떻게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후보를 낼 것이며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지금 일단 이 탄핵 정국만 잘 넘겨보자 이런 뭐 그런 생각이지 생각이겠죠.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공수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거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의원들 앞에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직의 존폐 자체가 좀 위기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과를 하면서 이번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물리적 충돌까지는 빚어지지 않고 철수를 했잖아요. 총력전이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결기를 지난 금요일에 보였어야죠. 예. 그때는 사실은 그나마 어쨌든 충돌 없이 물론 이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유혈 사태나 무슨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결기를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결기를 가지고 또 재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그 청와대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측도 마찬가지고 더 완강하게 준비를 해서 저항을 할 거고 지금 뭐 차벽도 한 4배로 쌓고 철조망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도 또 진입하는 사람도 또 철저히 준비해서 또 더 다중의 물리력을 동반해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12월 3일 때보다는 1월 3일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저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불안하게 보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정말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 12대국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발부되는 것도 망신스러운 거고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것도 막아서는 대통령도 사실은 우스운 거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이제 강대강이 부딪혀서 집행과 저항이 부딪혔을 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나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공수처장의 그런 결기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재집행은 제가 볼 때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주에 금요일 날 1차 집행을 했을 때 그런 결기를 가지고 끝을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때는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해가지고 그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끝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태 이후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집행은 좀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 좀 1, 2주 미뤄져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경찰 국수본에 넘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측의 저항을 좀 누그러뜨리고 경찰이 한다면 그래도 대통령이 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국수본에 넘겨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석 요구하고 소환장 발부하고 그리고 안 하면 그때 국수본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하는 네. 방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정도를 밟아서 가는 것 그리고 최소한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뭐 공수처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글쎄요, 이게 글쎄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하다가 말이 나왔지만 차벽도 쳤고 철조망도 치면서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요새화를 그럼요. 시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수처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수처보다는 이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예, 인력이 예. 투입이 되게 될 텐데 뭐 일각에서는 경찰 출신이라는 뭐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뭐 드론 띄우고 뭐 이런 예, 얘기도 뭐 하시잖아요. 체포 예. 방법을 또 올리기도 했던데요. 네. 그게 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적극 찬성하는 분들은 어서 빨리 체포를 끝내서 예. 일단 마무리를 좀 짓자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는 그런 일까지 감수하면서 빨리 끝장을 내자는 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대통령의 이 법치에 대한 저항이죠. 예. 대통령이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책임질 사람인데 그런 분이 자신 스스로 밝힌 대로 당당하게 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출석 요구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태가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창피할 지경이고 거기에 민주당과 우리 당 의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한쪽에서는 어서 빨리 체포해서 끝장을 보자 한쪽에서는 온몸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쳐다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만 나오고요. 제가 아까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국가의 시스템이 좀 마비돼 버린 겁니다. 네. 대통령이 법치를 저항하고 헌법을 훼손하고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을 내리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라는 데는 그런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미명하에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뒤에 태극기 세우고 영상 녹화 기자회견을 네. 하고 예. 그러면서 온몸으로 저항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경호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올인하면서 빨리 탄핵을 서두르기 위해서 온갖 탄핵에 중독에 걸린 것처럼 집행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한덕수 쫓아내고 이제는 최장무도 쫓아내겠다, 공수처장 쫓아내겠다.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면 저게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얼른 이재명 대표 시간표대로 가자는 것밖에 안 보이죠. 예. 우리 국민의힘들도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진정 어린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금의 분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으니 네. 다시 한번 틈을 헤집고 가서 우리 당 살아보겠다. 예.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있다. 대통령 네. 보호하면 또 4년 뒤에 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예. 이런 식의 계산으로 가면 대통령, 야,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로 저는 헛발질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나라 걱정을 국민들만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조급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도 이게 조급증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아니라 그냥 헌법 예.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굴러가야 되니까 그거를 좀 분리를 시켜서 탄핵 심판 결과는 빨리 받아보겠다 이런 건데 이게 국민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제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한다는 것은 그냥 빨리 이거 결과 나와서 그렇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목적밖에는 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 종결나기 전에, 그러니까 종결날 경우에는 일단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후보가 못 되니까 네. 다 그런 계산인 건 3천만이 4천만이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닥달하다가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시켜 버린 거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내란죄는 뺍시다. 네. 다른 것만 가지고 빨리빨리 심사해서 결론 냅시다. 이게 조급증에 걸린 그야말로 자기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면서
그게 간철이 안 되면 그냥 지진되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우는 아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혓바질 때문에 민심이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다. 근데 이재명 너는 뭐냐? 이재명 너 똑같아. 이런 식의 민심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스멀스멀 이대로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뭐 그냥 지난 대선도 사실 그럼요. 최선보다는 그럼요. 차악을 택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큰 딜레마를 준 맞습니다. 대선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예. 좋은 사람, 좋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건 오래됐고요. 예. 지난 2021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것도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됐습니다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다는 생각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정리되면 이재명 대표 후보 나오면 국민들이 이걸 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네. 당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조급 중에 가장 상징적인 안달복달이고 예.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기다리지 못하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재 시간표대로 가면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시간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은 또 법원의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걸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이걸 늦추자 빨리 서두르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가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것도 빨리 당연하죠. 하면서 얘기를 힘이 실리는데 헌재 시간표 가고 예.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시간표도 가는 거죠. 법원 시간표는 최대한 미루고 헌재는 빨리 가라.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은 1심 선고 나오는데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2번씩 변론한다고 하고 네, 지금 수사도 계엄 선포한 게 지난달 초잖아요. 그럼요. 한 달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진행되긴 그럼요. 했거든요. 이게 좀 서로 좀 공평하게 좀 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할 거면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좀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객긴 독긴이 된 겁니다.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재명도 마찬가지다고. 네. 민주당도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정말 조급증 걸린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지만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대통령 비호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공천 뺐지만 생각이 있는 한심한 예. 당리당략이 돼버린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걱정을 누가 합니까? 예. 국정 안정한다고 민주당이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전 네. 지역에. 예. 내란 극복 국정 안정 새로운 대한민국. 네. 아 그럼 국정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정 안정을 시킨다면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은 일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뭐 일부 뭐 추미애 의원은 언급 여전히 합니다. 근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예. 눈 가리고 아무 아닙니까? 예, 탄핵은 아닌데 고발은 하겠다. 자기들이 헌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 뺀다는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설명 어떻게 합니까? 예. 아 이건 수사나 사법 재판은 형사처벌은 따로 있고 이건 징계 사유니까 징계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고발은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수사해가지고 빨리 처벌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해달라는 거. 근데 징계는 신청하지 않는다? 네. 탄핵은 안 한다? 그럼 뭡니까? 이건 뭐냐면 탄핵을 또 하면 이 탄핵 중독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아프니까 이건 피하면서 그렇다고 최상목 대행한테 화는 나 있으니까 압박도 화풀이 해야 해야 돼 되고. 압박은 해야 되니까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헌재에다가 내란죄를 빼지 말고 그대로 헌재도 가고 재판은 재판대로 또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든지 예. 최상목 대행한테 고발은 하는데 헌재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봤을 때 한심한 거예요. 예. 뭔가 수권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일단 어제 진행이 다시 돼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직선거법 사건도 네. 23일부터는 재개가 재개가 되는 된다고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뭐 무슨 전략은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글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인 것도 있겠지만 대북 송금회 사건이 워낙 그 기싸움을 세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자신을 변론해 줄 정도면 굉장히 네. 담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변론의 어떤 논리의 이제 탄탄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배포도 중요하다. 그럼요. 예. 오히려 논리의 탄탄이 무슨 뭐 큰 필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한 배짱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를 바꿨다는 건 뭐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또 새로운 사건 보겠다 뭐 보겠다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를 또 가지는
거 가야 아니에요. 된다. 그러니까 뭐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살아있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는 것도 이재명 대표 때문에 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정말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신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네.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창피합니다. 예. 윤석열 없는 세상에 살고 싶고 이재명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헌재도 빨리 정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재판도 마무리해서 이재명 대표 끝을 내려면 빨리 끝을 내주는 게 좋다. 예. 정말 만약에 조계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도 없고 이재명도 없는 예. 그런 조계 대선을 우리 국민들은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없는 대선을. 알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